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정부가 김학의, 장자연 사건 재조사를 위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또 지난 2017년 막대한 피해를 냈던 경북 포항 지진을 인근의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 연구단의 발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센터 12, 오전 9시 뉴스, 뉴스 리뷰, 오후 8시 뉴스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관련 소식과 뉴질랜드 테러 소식 등 국내외 다양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뉴스센터 1, 2에서는 광화문 광장 떠나는 세월호 천막, 기억 공간으로 재탄생이라는 주제로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라이브로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4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추모 천막이 마련된 이래 4년 8개월간 자리 잡고 있던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가 직접 철거 소식을 전해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기자는 이날 오전 시민 동선을 마련하기 위한 펜스 설치 등으로 작업이 늦어지면서 세월호 천막 철거 작업이 예정됐던 10시보다 늦어졌다는 소식으로 리포팅을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천막이 처음 설치된 시기 당초 3개가 설치됐다가 이후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11개를 추가로 설치해 모두 14개 동으로 늘었다는 사실 등을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최근 천막 자진 철거 의사를 서울시에 밝혔다고 철거 이유를 설명하며 시민 모두의 공간인 광화문 촛불광장을 시민에 돌려주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하루 전에 이뤄진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 소식도 전했습니다.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된 이안식에서는 304명의 영정이 천막에서 차례로 옮겨져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돈 뒤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영정은 당분간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서고에 임시 보관하다가 안장될 곳을 찾으면 그곳으로 다시 옮길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철거가 모두 끝난 뒤 분향소가 있던 이곳은 천막의 절반 규모로 목조 형태의 기억, 안전, 전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길지 않은 리포팅이었으나 천막의 설치 과정, 철거 이유 및 이후 계획 등 전반적인 흐름을 잘 짚어주었고 실제로 철거하는 현장 모습도 영상으로 담겨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한 뉴스였습니다. 18일 뉴스 공구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이 경찰에 다시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도 정준영이 조사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밤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준영이 빅뱅 멤버 승리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의 클럽 내 마약 유통, 투약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다음 날 관련자가 추가 소환될 계획 등을 전했습니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10여 명이었던 마약 유통, 투약 혐의 입건자들이 최근에는 20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약 유통 의혹을 빚고 있는 버닝썬 영업사원 애나도 다음 날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마약 유통자가 곧 투약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투약하기 때문에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뉴스 리뷰는 정준영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하며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 규명에도 상당 부분 접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정준영과 더불어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서도 해당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준영이 2016년 8월 전 여자친구로부터 신체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정준영의 법률 대리인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준영의 휴대전화가 고장나지 않았는데도 경찰에 정준영의 휴대전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승리의 성접대 의혹 및 승리의 군입대 연기 여부 등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준영 밤샘 조사 및 구속 소식에 앞서 17일에는 정준영 카톡방 파문으로 FT 아일랜드 최종훈이 조사를 받은 사실과 더불어 김준호, 차태현 등이 내기 골프 논란으로 방송에서 하차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연합뉴스TV는 뉴스20에서 윤모 총경이 경찰총장의 실체로 드러난 가운데 연예인 관련 다른 사건에도 경찰이 뒤를 봐준 의혹이 불거졌다며 경찰이 스스로 환부를 도려낼지 지켜볼 부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 정황이 포착된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인데다 윤청병도 과거 해당 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자 강남경찰서는 유착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전하며 정준영의 불법 촬영 부실 수사 논란에 휘말려 지난 16일 조사를 받은 경찰관은 과거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이었고 2016년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았다가 지난주에 조사를 받은 경찰관은 서울 용산경찰서 출신으로 알려지자 해당 경찰서에서 다른 유착 비리가 더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경찰에 대한 신뢰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부정적 여론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영상의 근거로 제시된 국민청원은 1000여 명도 채 되지 않아 근거가 빈약해 보였습니다. 승리, 정준영 카톡방에 언급된 경찰총장은 총경급 인사, 말도 안 됩니다.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라는 청원은 참여 인원 195명, 버닝썬 수사 중단 없이 끝까지 파헤쳐서 성역 없음을 보여주기는 참여 인원 24명으로 표시된 영상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제를 제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흐름은 바람직했지만 크지 않은 숫자의 국민청원을 근거로 삼기보다는 댓글이나 소셜미디어상의 빅데이터 등 보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보도의 설득력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연합뉴스TV는 18일 출발 640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내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기간 연장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과거 사위는 3차례 연장된 활동을 또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낮 뉴스센터 1, 2는 정치권의 입장도 추가했습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개입설을 놓고 논쟁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전혀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이 사건을 무혐의했던 검찰과 경찰의 미묘한 신경전도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학의 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학의 동영상과 불기소는 별개 문제라며 팩트가 너무 왜곡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연장해달라는 윤지호의 목소리, 시민단체의 특별법 요구 등을 보도하는 등 꾸준히 다루고는 있으나 최소한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기간 연장 요청이나 정치권 입장 차이 등 민감한 이슈인 만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쟁의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40명 이상 숨진 뉴질랜드 총격 테러 사건과 관련해 16일 뉴스17은 페이스북 생중계와 같은 사건을 기술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지 다루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모니터링해 문제의 싹을 자르자는 지연 방송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한계도 밝혀주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통한 직접 감시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범죄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적용, 학습시키면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사람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관건은 AI가 사람처럼
실제 위협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장단점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액션 영화의 폭력과 실제 상황의 폭력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전하며 수년 안에 AI가 사람처럼 상황을 인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짚어주며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이어 17일 뉴스 공구 역시 뉴질랜드 테러가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최악의 인종 범죄로 요약되고 있다며 극우 정치인들의 막말과 배타주의가 이런 혐오 범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뉴질랜드 테러는 물론이고 지난해 백인 남성이 10월 미국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벌인 총기 난사 사건에 혐오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미셸 바첼렛의 발언을 인용해 뉴질랜드 테러가 인종차별 살인이라고 규정했고 인종과 이념, 종교 등과 관련한 극우 테러리즘이 근년 들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기준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세계적으로 3년 연속 줄었지만 극우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자료를 그래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극우 테러리즘의 확산은 전 세계 극우 정치인들의 득세와도 맞닿아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 민족주의, 반이민에 기반한 정치적 슬로건들이 혐오주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리포팅되는 동안 영상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 등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의미 있는 문제 제기였으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전문가 인터뷰를 삽입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과 전망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기대학교 호텔경영학과의 홍지선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6일에 방영한 클릭 베스트 컷을 모니터했습니다. 클릭 베스트 컷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도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주는데요. 직접 취재한 사회부 기자가 생생하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방영한 클릭 베스트 컷에서는 모처럼 맑아진 날씨와 대비되는 어두운 소식이 유독 많았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제목은 23년 만에 다시 심판대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그러진 표정이 크게 확대된 사진이었는데요. 많은 이슈들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던 사안인 만큼 베스트 컷으로 선정될 만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연희동에서 찍힌 이 사진은 법정 출석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담당 재판부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전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뜩 구겨진 표정의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어서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 도착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취재진과 많은 시민들이 모여 북적거리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재진 가운데 발포 명령을 부인하냐는 질문에 전 전 대통령이 이거 왜 이래? 라고 말하는 찰나에 찍힌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을 실감나게 묘사해주는 설명이었습니다. 퇴임 후 첫 광주행이며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드러낸 자체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어서 분노한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유가족들의 꾹꾹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듯 보였습니다. 차게 두드리면서 거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도망치듯 서울 귀향길에 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덧붙였습니다. 참여하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 사진의 제목은 사법농단 몸통 첫 재판 출석이었습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찍힌 사진으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는 그는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위해서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재판에 출석해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했고 꼼꼼하게 메모하며 변론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공소사실 인정 질문에는 직접 일어나서 10분 동안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가 해당 사안에 억울함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과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그저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답했고 유관기관들과 상존 방안을 찾고자 한 것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다음 재판 일정을 언급하며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진 사진의 제목은 모자 꾹꾹 눌러쓰고 입국이었습니다. 다 거론됐던 사안인 것 같아요. 모자를 배우 겸 가수 정준영 씨의 사진이었는데요. 단순히 폭행 사태에서 몰카 사건까지 번진 버닝썬 게이트를 나비 효과에 비유했습니다.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몰카 사건까지 번진 모양새.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찍힌 사진으로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는 취재진에게서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중얼거리듯이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아나운서는 이미 유사한 사안에 2차례 혐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배후가 궁금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 씨를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알려주어 수사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해외 사진으로 물 한 방울이라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물에 이렇게 통을 대고 물을 다 급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찍힌 사진이라는데요. 지난 7일부터 전국 단위의 정전 사태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전체전력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수력발전소의 고장 때문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장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궁금했는데요.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죠.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과이도 국회의장은 국회 비상회의를 소집했으나 국회도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전이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 가동 중단으로 환자들이 사망하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주요 산업인 석유 수출이 마비되어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전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니 마치 전쟁 피난터와 같다는 설명이 이어져 큰 재앙이 베네수엘라에 덮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 기능이 마비되면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전쟁 피난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네, 모니터 내용 잘 봤는데요. 이번에 소개된 내용 중에 어떤 사진이 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찍힌 마지막 사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국회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상태의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전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의 홍지선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폭행 피해자였고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 보호받기 위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도움을 받지 못했고. 네, 클럽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 시비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 마약 유통부터 성범죄, 탈세, 유명 연예인의 불법 촬영물 유통까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고위직 등 권력기관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버닝썬 사건은 게이트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버닝썬 사건 정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해당 클럽 손님의 제보와 폭로가 우리는 매우 큰 충격적인 사건들을 접하게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닝썬 클럽과 강남 경찰서 간의 유착 의혹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 버닝썬 클럽을 방문한 손님 김상교 씨가 성추행을 당하던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 장모 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면서 경찰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는 버닝썬 클럽과 이 강남 경찰서 간의 유착을 주장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두 번째, 경찰 고위층 연루 여부입니다. 이 민가비용 경찰청장은 해당 SNS 대화방에서 특정 인물이 경찰청장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뒤를 봐준다 식의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 경찰청장이라고 언급된 이가 총경급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승리 씨의 성접대 여부입니다. 이 가수 승리 씨는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 대상자가 됐습니다. 한 매체는 승리 씨가 2015년 12월 서울 강남 클럽 등을 로비 장소로 이용을 하면서 성접대까지 하려 했다는 대화방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승리 씨는 공개된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준영 씨와 관련된 몰카 사건입니다. 2016년 정준영 몰카 사건이 무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 관련 영상이 단체 채팅방에 공유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럽 탈세 의혹입니다. 경찰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은 거액의 탈세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된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정부 실세인 백민정비서관 아래에 윤모 총경이 핵심 관련자 중에 하나라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은 사실 경찰 출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경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다각도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내용 가운데요. 정준영 씨 동영상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에 또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는데 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는 어땠는지 또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가수 정준영 씨의 단체 채팅방 동영상 공유 문제에서 여러 추측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 연예인의 실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 보도 행태는 이체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정준영 씨가 이 단체 대화방에 거명한 여자 연예인의 명단이 퍼졌었는데요. 이 중 한 연예인은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정준영 씨 또 승리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받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언론에서는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 있게 바른 보도 행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매체에서는 지난 12일 정준영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7, 8명에 이르며 여기에는 연예인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연예인이 누군지 추측이 가능한 설명까지 있었는데요. 이 보도를 접한 시민들로부터 2차 가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민의식이 이렇게 성숙해져 있다는 것이겠죠. 언론은 더욱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다.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사진, 동영상 유포는 2차 가해. 지금 당신이 멈춰야 한다는 문구의 노란색 경고판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2차 피해가 생기기 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금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해야겠죠. 또한 이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과거 사건을 되짚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계속 이름이 노출되어도 괜찮은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잊혀질 권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언론의 인권보호 차원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히 경찰과의 유착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찰과 검찰 어느 쪽이 또 수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았습니다. 네. 특히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먼저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좀 짚어볼까요? 네. 자, 지난 15일 리얼미터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506명으로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찬성이 52%였고요. 반대하는 측은 28.1%로 찬성이 2배 가까운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같은 조사가 있었고요. 지난해 역시 찬성이 높았습니다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5.9% 찬성표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닝썬으로부터 시작된 경찰과의 이 유착관계 의혹과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이 아주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두 사안이 양측에 문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론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번 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여론의 저항에 부딪혀 한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또 바른미래당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근거로 제동을 걸고 있고요. 평화당, 정의당도 여론을 의식해서 입장을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좌파 독재의 장기 플랜이며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계돼서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아직 현직에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여당서도 버닝썬 경찰 유착 이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되겠나라는 보도를 했고, 동아일보는 황교안 민가병 경찰청장의 버닝썬 언급, 국민의 실망조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경찰 수사 지켜볼 생각, 검찰 숨고르기 왜라는 보도와 또 경향신문은 버닝썬 유착 입증해도 못해도 매맞을라 경찰의 딜레마를 보도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많은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버닝썬 사건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련돼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워낙 방대한 의혹과 혐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의혹에만 좀 관심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언론이 좀 균형 있는 보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계기에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사건을 성범죄 사건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범죄 현장에 마약이 있었고요. 유통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거기에 경찰 유착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다 해소가 될 때까지 철저한 수사,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성실성은 세계적입니다. 매우 바쁘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건이 크게 터져도 언론도 우리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시민의식이 성숙했습니다. 버닝썬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범죄 그리고 의혹이 피해자들도 납득될 만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 재발 방지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건이 사건이다 보니 자극적인 보도 행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가 아닌 정확한 보도, 가해자를 꾸짖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도, 그리고 권력기관이어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의 감시 기능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